동아일보의 연이은 어제 오늘 단독 보도입니다. 이걸 보면 그들은 윤석열을 날려야 정권 재선출이 더 쉽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윤석열을 치고 버리라는 내용의 칼럼은 굉장히 의미가 깊은데 충격적 내용 전문 그대로 보고드립니다. 심 후보자의 임기는 2026년 9월까지다. 대통령 임기 후반과 상당 기간 겹친다. 대통령 임기 후반에는 전 정부가 아니라 현 정부 사건이 검찰 사건에 추가될 수밖에 없다.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은 윤 대통령 당선 직후에 일어났지만 검찰은 고발을 접수한 후에도 7개월이나 질질 끌면서 의혹만 키웠다.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자국은 검찰이 기소도 종결도 안 하는 어정쩡한 상태가 윤 정부에서도 2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살아있는 권력의 눈치나 보는 졸렬한 수사가 그는 계속돼서는 안 된다. 그런데 검찰에서는 총장이 성역 없는 수사를 강조해도 일선에선 권력 입맛에 맞게 수사를 하는 일이 드물지 않아졌다. 서울중앙지검의 김 여사 출장 조사도 그런 일례다. 심 후보자는 첫 일성으로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를 강조했지만 이원석 총장처럼 말로만 외쳐서는 부족하다. 직을 걸고라도 관철시키겠다는 결연함이 필요하다. 대상이 누구건 당당히 수사하는 모습만이 내부의 기강을 세우고 외부의 신뢰를 얻는 길임을 심 후보자는 새삼 상기해야 할 것이다. 네,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검찰이 윤두청의 남은 임기 내내 이런 식으로 간다면 남은 것은 기소청뿐입니다. 그들의 운명도 윤석열과 같이 무너질 일만 남았는데 문제는 여론이 훨씬 더 악화될 소식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했던 한국합중앙연구원 이게 정부 산하의 3대 역사기관이라고 하는데 여기 이사장 부분 원장이 전부 다 뉴라이트입니다. 예를 들어서 동북아 역사재단, 동북아 역사재단 자체가 독도 문제 대응을 위해 설립된 것이거든요. 근데 여기 이사장이 신민지 근대화론을 말하는 사람 말이 됩니까? 국사편찬위원장 이분은 일제강점기란 말이 북한이 만든 말이라고 쓰면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리고 한국학중앙연 원장 가장 최근에 임명된 이분은 일본이 가져간 쌀은 수탈한 게 아니고 우리가 수출한 거라고 말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우연히 그 자리에 갔겠어요? 전부 다 그 자리에 일부러 꽂은 겁니다. 그걸 윤석열 대통령이 알고 했느냐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은 모른 채 이용당했느냐의 문제만 남은 것이지 뉴라이트가 그 마지막 상징적인 자리라고 할 수 있는 이 독립기념관까지 반장이 되면서 일종의 도발을 하는 거라고 저는 봐요. 자, 우리가 다 차지했다? 이제 어쩔 거야? 저는 이분들을 그냥 이렇게 둬서는 안 된다고 봐요. 낱낱이 이분들의 행적을 밝히고 다시는 대한민국 공직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낱낱이 그 발언도 밝히고 결국은 퇴출시키고 왜 이들이 이렇게까지 일본 국을 주장하는 건지 혹여 일본으로부터 받은 지원 혹은 지시는 없는지 국가정보원 수준에서 추적하고 반역자 수준에서 처벌하는 입법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감히 식민지배를 정당합니까? 네, 최정입니다. 아니 이렇게 간첩질을 해도 지지한다는 인간들은 뭡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다만 끝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전날 동아일보가 직접 보던 이 내용의 의미가 큽니다. 국방부 수뇌부의 개입으로 재검토 결과가 바뀌었다라고 하는 진술까지 공수처가 받아냈습니다. 또한 오늘 보도에서는 대통령실의 추가 외압 상황까지 나왔고 윤석열의 경우 현직 대통령 최초로 법원이 영장을 발부해서 통신 기록까지 확보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들을 보면 무엇인가 한방 사람의 주목해보는 시간이죠. 아침엔 피플입니다. 첫 번째 인물 정진석 비서실장이에요. 정진석 비서실장이 왜 등장했느냐? 같이 볼까요? 사진 기사입니다. 네. 뻘뻘뻘 파한대하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보이죠. 그리고 옆에 윤석열 대통령도 좀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 옆모습이 보인 정진석 실장, 그리고 네. 여기서까지 같이 다 같이 지금 새 커플이 만났어요. 근데 제목은 윤 MB 부부 만찬 MB 당정 똘똘 뭉쳐야입니다. 어제 저녁에 윤 대통령 대회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 대회가 같이 만나서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근데 그럼 두 내외가 만났으면 4명이어야 되는데 지금 6명이죠. 네. 정진석 비서실장과 배우자도 같이 자리를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다 이 배우자를 같이 해서 새 커플이 그 6명이 지금 만져 있어요. 근데 우소조간 듣는 생각 감전해보는데
보통은 윤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 부부만 만날 텐데 정진석 비서실장 부부는 왜 들어간 거냐라는 생각도 들긴 해요. 정진석 실장이 이명박 청와대에서는 이제 정무수석을 했었기 때문에 이명박 전 대통령과도 굉장히 가까운 사이이고 그리고 지금은 또 비서실장으로서 윤석열 대통령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어떤 가교 역할로서 함께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와 만남에 있어서도 당시에도 정진석 비서실장의 동석을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독대라기보다는 새노이 함께 만난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정진석 실장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굉장히 신뢰가 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있어서 정진석 실장이 함께 자리에 같이 있으면서 그때 이런저런 이야기들도 같이 나누고 또 주제 같은 것들도 같이 정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지금 정진석 실장이 용산에 들어간 이후에 조금은 이렇게 대외적인 활동들이 잘 해결이 되고 있다라는 평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일처리는 좀 잘하고 있고 그런 평들이 있다라고 보입니다. 지금 정진석 비서실장이 또 MB 때에 또 같이 MB와 일을 해서 인연이 있고 하니까 가교 역할 좀 해서 같이 조금 저녁 식사를 한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말씀을 나왔죠. 정진석 실장이 지난달 30일이었나요? 만나고 난 다음에 공개가 됐습니다.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그 사람 처음에는 독대다라고 알려졌었는데 알고 보니까 독대가 아니라 정진석 실장도 같이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럼 여기서 드는 생각이 김희영 대변인이 정진석 비서실장이 되게 중요한 자리, 사실상 대통령 혼자 충분히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만한 그런 자리에 지금 계속 옆에 함께하고 있거든요. 정진석 비서실장의 역할은 뭐라고 보십니까? 어제 만찬 같은 경우는 정진석 MB 이명박 청와대 때 정무수석을 하셨었고 지금은 비서실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양 정부를 통틀어서의 충분한 경험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화도 부드럽게 이어나갈 수 있고 동시에 실리적인 내용도 그러니까 어떻게 위기를 극복해야 되고 지금 비슷한 상황이 되게 많거든요. 원전 수주한 거라든지 해외 경제 리스크 이런 거에서는 극복하는 방안 실리적인 어떤 조언들 받을 수 있게 유도하는 것도 있고 동시에 한동훈 대표의 자리에서도 배석을 했던 게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이 관계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지만 긴장 관계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앞으로 관계 설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었을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 약간 껄끄러울 수 있는 상황에서 정진석 수석의 정무수석도 했고 국회 다선도 했기 때문에 그런 양쪽 정당과 대통령실의 경험을 모두 해봤기 때문에 어떻게 실마리를 풀어야 될지 어떻게 대화를 이끌어 나가야 대통령실과 정당이 원활한 해답을 얻을 수 있을지 아마 옆에서 고견을 좋아하는 자리였을 거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두 분의 말씀을 들어보면 정진석 비서실장이 윤 대통령 신임을 받고 있는 건 확실하고 그리고 굉장히 다방면으로 어떤 가교 역할을 하면서 좀 일이 매끄럽게 진행이 되는 데 있어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평가를 하셨는데 장은미 변호사 사실 여긴 여권의 입장인 거거든요. 야권에서 볼 때 정진석 비서실장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정진석 비서실장이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이든 제기가 되고